자, 일단 그 미국 쪽의 시장으로부터 또 놓고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 유럽장은 반등을 잘 이끌어내고 있어요. 미국장은 어제는 다우가 낙폭이, 오늘은 또 거꾸로 나스닥이 낙폭이. 근데 이 기준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표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보시면은 일단은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에게 충격을 줬는데 TSMC 쇼크로 인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여기도 이제 TSMC가 원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4월 성적표가 이제 부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쪽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제 대만 지수 기준은 이제 10%가 아니라 8%, 8.5%의 하락이죠. 이 제목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TSMC가 10% 급락을 하면서 대만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다. 이 내용의 제목인 것 같아요. 장중에 8.5%의 하락에서 4.11%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은 이제 13년 만에 최대치의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전년 동월입니다. 코로나19 터진 기점에 5월달 대비해서 4.2% 예상치가 3% 정도 수준이었죠.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뭐 3.6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4.2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지표에 놀라 약한 고용이 더 우려다라고. 그래서 지금 4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일시적이고 나머지 부분의 지표는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라는 것도 사실은 긍정적입니다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내용들이 안녕하세요.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일단은 금리를 또 한번 흔들어대는 그러니까 긴축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지금 일회성 물가 상승은 기저 인플레이션에 일시적인 영향만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이라는 거야. 여전히. 여전히. 그러니까 잘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무지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시장의 변동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파란색의 기준과 빨간색의 기준. 파란색과 이렇게 빨간색의 기준. 무슨 내용이냐면 자, 파란색의 기준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양쪽 완화를 해줘. 이 얘기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양쪽 완화 해줘. 아니 고용 지표 안 좋았잖아. 지표 안 좋잖아. 무슨 지표도 안 좋은데 긴축이야 라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뭐예요? 야 지금 무슨 소리야. 경기가 무지하게 좋아. 체감온도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시대가 바뀐 거고 경기가 무지하게 좋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 소비도 막 살아나. 그렇게 해서 뭐 고용 지표는 일시적인 것 같고 소비가 막 살아나.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어. 이거 더 문제되기 전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면 거품이 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 빠르게 긴축을 해줘. 뭐 금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긴축을 해줘. 이쪽 무슨 소리야. 힘들어. 주사 더 놔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은 뭐냐면 경기가 회복됐으니 그에 맞는 선제적인 조치를 2013년처럼 잘 해주라 이거야. 근데 여기는 아직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1월부터 4월 말까지는 이 기준으로 FED 연준이 그렇게 우겼단 말이에요. 연준 의장부터 해서 또 지금 부의장의 코멘트도 뭐 그런 기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4월 말부터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비둘기파적인 얘기는 그만해 이제. 정부도 경기 부양책 할 만큼 했잖아.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출구 전략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자. 어느 쪽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쪽은 조금 더 유동성 랠리를 즐기는 거고, 이쪽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라는 것을 안고 편안하게 전략을 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이 왜 흔들려요? 시장이 뭘 흔들렸어? 아우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장이 흔들렸어요. 시장이 깨졌나요? 안 깨졌지. 다만 시장의 지수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다지 이번 그 흐름에서는 그다지 밀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는 기술주 어떻게 기술주 이게 된 거죠. 기술주 어떻게 하냐고 기술주 이게 된 거죠. 다우지수 멀쩡하죠. 예? 가슴에 손 얹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엄살 부린다고 누가 아이고 해줄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야 뭐가 힘드냐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수 기준에서는 문제되는 게 없어요. 나스닥도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의 기준에 지금의 뭐 기술주가 뭐 큰일 났어요. 돈 빼야 돼요. 그 난리생 난리부르스라면요. 3월 달에 국채 수익률 문제 불거졌을 때가 저때잖아요. 그러면 저 당시 기준에 저점을 지금 이미 깨고 내려가 있어야 돼. 이미 무지하게 깨고 내려가 있어야 돼. 지금 그 지난주 중순부터 해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옐런 의장이 그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박살이 날 지경이라면은 3월 저점을 이미 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월 저점을 이미 깨고 있어야지. 이거 지금 윤정도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다시 보실래요? 꼬리 부분이 여기까지잖아요. 저 음봉 다시 그려볼게요. 이만큼 깨져 있었다니까. 이게 뭐 월봉이지 일봉인가? 하루 그냥 살짝 미끄러졌다 꼬리 다른 거야? 아니잖아.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냐고 지금. 그리고 내려오는 속도가 이 정도야? 월초에 얘기됐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지금 조정이에요? 기술주가 지금 뭐 난리가 난 조정이야? 아니란 말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많이 두들겨 맞고 깨져 있습니다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기준도 이미 벌써 여기가 무너져 있어야죠. 이미 무너져 있어야죠. 벌써 이미 깨져서 내려가서 끝나 있어야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와장창창창. 결론적으로 그 흐름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기술주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버겁지도 않다라는 거야. 독일이 니케이가 대만의 기준이 이제 오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기술주들의 조정이 월등해지다 보니 일봉에서 그런데 꼴이 다 달았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시스템 매매, 알고리즘 매매 폐단이 되는 부분도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에 대해서 치고 내려가야 되는 기계적으로 손절을 단행해야 되는 물량. 그게 이제 출회되는 거죠. 그죠? 그 출회된 물량에 전체가 한번 출렁거리게 되는 이런 변동성이 무섭다는 거지. 변동성의 확대. 운 좋게 뭐 떨어져 내려온 거 8% 빌려서 샀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운에 따르는 거지 실력의 기준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대만의 지수 기준에 이제 내일하고 모레 좀 꼬리를 더 달고 돌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월봉 기준에서 이 추세 범위도 살려놔야죠.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누가 대만 증시까지 보나? 응? 우리보다 못한 쪽은 잘 안 보는 거예요. 대만 솔직히 중국의 영향 때문에 세계적으로 뭐 국가로 인정도 안 해주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뭐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하고 이렇게 또 문제가 있었고 사실. 그러한 시장 또 시가총액 규모가 제한적인 그러한 시장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야. 뭐 보려면 봐야죠. 중요하니까. 그런데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중국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도 중국 증시가 하루에 변동폭이 뭐 월등히 많아져서 심리적인 요인을 줄 정도 수준 정도에서만 한번 보는 거예요. 중국 증시도 하루에 2005년도의 기준을 따지면요.
하루의 변동성이 뭐 5에서 7% 이상 변동성이 한 달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근데 글로벌 시장은 멀쩡했던 얘기지. 멀쩡했던 얘기지. 그걸 다시금 어제 그 기준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2015년도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좀 좋아를 하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고 뭔가 야 윤정두는 준비된 친구구나. 이거 윤정두는 자료가 이렇게 많구나. 아 그 당시에도 이미 보고 있었구나. 이쪽 얘기는 좀 믿을 수 있겠구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2015년도에 MTN에서 Y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1시간짜리 혼자 캐스터도 없이 혼자 진행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중국 관련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 자료들을 최근에도 이제 좀 사실은 가지고 방송에 나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윤정두의 Y라는 프로그램의 목차 보시고 이 목차 보시면은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수 편입, MSCI 차지 비중, 그리고 오늘 뭐 0.2%인가요? 우리나라 비중을 좀 줄인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내용의 기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내용도 중국의 경제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중국의 증시는 보는 게 아니다. 참조 정도만 하면 했지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기준점에 한번 볼게요. 주요 증시 상해 일봉 차트 여기 27강에 있네요. 그죠? 27강에 중국 증시 급락. 근데 윤정두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7강을 보시면 아마 여기에 중국 증시가 있을 겁니다. 중국 증시 폭락 7월 27일 이게 뭐냐? 2015년도의 기준이다. 하루에 8.48% 2007년 2월 이후에 하루 최대 폭락치 8년 5개월 만에 하한가 종목 1700개 하한가가 중국 증시 급락 컨센서스 의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돼지고기 가격 급등에 따른 뭐 원체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국가이다 보니 뭐 저런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상한가 종목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급증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항상 제가 얘기하죠.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중국 정부의 증시 개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녀석들아 비이성적인 중국 지수를 만들지 말어 이 얘기입니다. 왜?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라는 게 있어요.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방송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순간 누군지 몰라 깜짝 놀랐어요. 세력대망님이 뒤에서 그냥 방송 잘하나 이 윤정두 방송 잘하나 하고 뒤에서 딱 쳐다보고 있네. 깜짝 놀라. 아이고 순간 소름 돋았네. 예.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께 이제 이 보여드린 내용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이게 2015년 7월 28일까지 자료란 말이죠. 최저 대비 현재 상승률이 60%래. 근데 이 당시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2014년도에 이런 폭등이 나오진 않았단 얘기예요. 이런 폭등을 쥐들만 이렇게 이끌어냈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폭등 속에서 다시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냐면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죠. 대형 국영 업체가. 그쪽에 주가를 들어올리고 IPO를 단행하고 또 보호예수 물량을 풀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냥 그 장난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자 이제 대만 쪽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드린 거예요. 오늘은 좀 대만 쪽의 기술주 기준에 또 반도체 업체 실적 부분에 연동된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기준은 이런 기준이죠. 자, 중국 상하이 지수의 흐름이 대만보다 크잖아요. 시장 자체도 크고. 보세요. 이럴 때 이 비이성적인 랠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장이 이때도 많이 오른 거예요.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많이 올랐는데 중국은 반토막이 나요. 글로벌 시장하고도 난리 가요. 중국이 블랙홀입니다.
뭐 원자재 다 수입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이 당시 기준에 경기가 살아난다 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글로벌 경기가 강할 텐데 중국은 폭락해요. 반토막 나요. 그러나서 시장 요렇게 움직일 때 쥐들은 또 이만큼 폭등이 와요. 그래가지고 주식 계좌가 1억 계좌를 넘겨, 순식간에. 그러나서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IPO와 보호회수 물량의 출회. 그렇게 되면서 그냥 초전박살이 나죠. 리본 깨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서 글로벌 시장은 2011년도 이후 또 2013년도에 고점을 넘깁니다. 그죠? 2011년, 2013년에 고점을 넘겨요. 얘는 결국은 못 넘겨요. 거품이어서. 그런데 글로벌 시장이 어찌됐건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죠? 그러더니 글로벌 시장 요만큼 움직이는데 지 혼자 또 폭등이야. 왜? 모르지. 정부 물량을 털기 위해서 그랬는지. 결국은요, 다우지수가 얘가 급등한다고 다우지수가 급등합니까? 혹은 얘가 그것에 대해 폭락을 하죠. 야, 까불지 마라. IMF가 야, 까불지 마라. 니들 이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지분 확보를 하니? 그러면서 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그럼 다우도 연동이 안 돼. 나스닥은 연동됩니까? 나스닥이 연동됐어? 중국 증시에 연동된 적이 있냐고. 가슴에 손 얹고. 그냥 방송만 나오면 그냥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어쩌죠. 중국 증시 후진 브릭스 시장을 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글로벌 시장 아무도 영향 안 받는데 올라가는데 지 혼자 못 올라가잖아. 그러나서 시장 점진적으로는 지 혼자 폭등이야. 그리고 시장 폭락이야. 그러면 폭락일 때 연동이 됩니까? 폭락일 때 연동됐냐고. 근데 무슨 대만 증시까지 봐야 돼 우리가. 다만 이제 기술주 위주고 또 반도체 기준점 들여다보고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중국 증시의 흐름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하다못해 이제 뭐 독일 지수 연동이 안 돼요. 일본 니케이 지수 연동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요, 항생 지수, 홍콩의 항생 지수에도 연동이 안 돼. 항생이 이렇게 오를 때 중국 증시는 내리죠. 그죠? 그리고 어찌 됐건 월선 차트의 항생 기준에서 이렇게 강세를 띨 때 중국은 깨져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때 폭등 나올 때 끝자락에서 뭐 항생이 조금 연동이 일부 됐다라고 한다면 급락 나올 때 여기까지 밀릴 때 안 밀린단 말이에요. 항생은. 왜? 글로벌 시장이 강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연동이 된다고? 맨날 방송만 나가면 옆에서 곡소리가 나요. 엉엉엉엉엉 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폭락을 했어. 지가 봤나? 10시부터 오픈하는 것도 요즘에 하는 거지. 예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실시간 이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 증시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고 나서 끝날 때 이제 뭐 중국 증시 폭락이네, 기사 나온 방송 나와서 다 끝난 거, 장중에 아무런 영향이 없던 거, 엉엉엉엉엉, 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중국 증시가 폭락이 와서, 바보들이야? 연동된 적이 있어요? 국내 증시 폭등 랠리, 검은색 선 차트 폭등 랠리 나올 때 얘들은 반토막. 우리 횡보할 땐 지들이 인위적으로 급등.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는 2011년도에 누구보다 빨리 고점 넘기는데 쥐들은 내리 주구장창 하락. 그리고 우리나라 횡보하고 있을 때 쥐들은 추가 하락. 그리고 쥐 혼자 폭등. 글로벌 증시에 홍콩도 연동 안 되는 폭등. 코스닥 종목이지 완전히. 지 마음대로 아무것도 없이. 기업들은 우량하겠지만은 어떤 이슈가 없이 보호해서 물량 출회되는 과정에 급락 나올 때 연동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맨날 엉엉엉엉엉 엉엉엉엉 이게 표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하이 지수가 하루에 장중 낙폭이 이거고요. 종가가 아마 왼쪽일 거예요. 장중에 최대 낙폭 8.6%까지 빠집니다. 1월 이후에 5월 그리고 6 그리고 777 난리가 아니었죠. 왜 빠져? 아까 얘기했잖아요. IMF의 경고, 권고. 야,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하지 마. 그래서 장중 이제 고점이고 종가의 기준에 이제 일부 뭐 5거래일은 빠졌지만 이게 빠진 거야? 아니죠. 닥스는요, 유럽은요 계속 오른 날이 더 많아. 얘 급락이 나온 날에도. 니케이도 마찬가지 오른 날이 더 많아. 홍콩 항생만 일부 이제 뭐 연동이 되기도 하고
장중의 기준에서는 영향을 안 받고. 근데 이런 폭락에 큰 연동을 안 받는 항생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동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요 약보합권 요 정도 흘러가는 거 그거 이외에는 다 자체적인. 그러니까 왜 브릭스 시장 보냐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리해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 나와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국 선물을 놓고 볼 때도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미국 선물이 시간의 선물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미만이면 아무런 의미 없다. 코로나19 때요. 미국 선물이요. 눈 뜨고 일어나 보면요. 마이너스 5% 수준이야. 선물의 한가가 5%잖아. 맨날 그냥 5% 수준이야. 그 전에는 그런 날이 없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장중, 아시아 시간 장중의 기준에 그들은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거래가 뭐 정규장 대비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한적인 거래에서 벤치마킹을 어딜래요? 아시아 증시를 하겠죠. 그 아시아 증시가 죄송합니다. 아시아 증시 기준에서 누구부터 볼까요? 누구부터 보기에는 일본부터 보겠죠. 선진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호주. 그리고 대만, 중국 이런 식으로 보겠죠. 결론적으로 대만의 이 흐름에 대해서는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니까 좀 들여다보고 TSMC 관련해서의 내용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좀 확인 좀 해보고 여러 가지 기준도 잡아야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보다 밑에 브릭스 시장이라든가 동남아 시장을 우리가 일일이 그것까지 볼 필요도 없고 또 중국 시장은 중국의 경기 동향을 놓고 보는 거지 무슨 중국의 경기 동향을 놓고 보는 거죠. 무슨 지금 중국 브릭스 시장의 증시를 놓고 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기준점 잡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혼란만 가중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시장에 참여하는데 어쩔 때는 안 봐도 죄송합니다. 안 봐도 되는 내용들까지 대단한 거 발견한 것인 것처럼 시장에서 호들갑을 떨고 그것을 제대로 아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거 훔쳐다가 자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내용의 기준인 것처럼 아이고 이거 어려워요, 아이고 이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시거나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시황을 좀 짧게 하고 종목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상황인지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겠다 상한가 내일 어찌됐건 주력주가 또 눌려진다면 상한가라도 잡자. 333 상상상 한번 가시죠. 주력주라도 주력주에서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이 또 혹시라도 눌린다 할지라도 HMM 제2의 HMM 같은 또 좀 실질적인 또 HMM의 공략 그거 이외에 포스코엠텍 같은 상한가 종목 상상상 한번 잡아보고 싶다. 또 잡아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출석 체크 한번 하시죠. 채팅방에 상상상, 톡방에 상상상 한 번씩 쭉.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캐치스탁 인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계세요. 캐치스탁 채팅방에도 상상상 올려주시고, 상상상 올려주시고, 그리고 MACD 보조지표 보는 방법에 대한 자료도 우리가 드릴 테니까 아마 아까 그건 안 드렸을 거예요. 그거하고 오늘 HMM 어찌됐건 급등 나왔죠. HMM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상상 얼른 상상상 한번 갑시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쪽에는 얼마나 들어와 계시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유튜브 나라 오바 상상상
여기도 출석 체크 잘 해주시고 힘겨우실 때 더 오히려 상상상 이렇게 상상상 갑시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 여기도 출석 체크 잘 해주시고 힘겨우실 때 더 오히려 상상상 이렇게 상상상 음소거 했어요. 네, 상상상 하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아이고 싫어요가 있어. 아니 지금 마케팅 하나도 안 했는데 뭐 회원가입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죠? 40분 동안 뭐가 죽었는데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싫어요가 한 명이면 어떻게 해 세상에. 그리고 70분뿐이 안 계시네. 상상상 얼른 그렇게 하고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25분까지 와 71분인데 들어오셨고 상상상 네가 최고다잉 짱짱. 그렇게 해서 자료 부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MACD 자료 부분 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HMM의 전략 자료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잘 대처하셔서 내일은 내일대로 어렵더라도 좋은 수익을 우리가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12일이죠. 이거 전달을 해줬는데 야간 근무자가 7시까지 또 남아 계시는 분 있죠. 그분한테 먼저 박주임이 하던 것처럼 장 끝나고 우리가 그날의 종목을 올려주거든요. PPT 자료를. 그 자료를 제 자리에 깔아 놔달라고 얘기하세요. 저 방송 가면은. 그래서 그게 자료가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면서 교육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기준도 잡아드리거든요. 일단은 오늘 기준에 이제 HMM 자료 부분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는 내일 한번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이제 많아져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해야 되죠. 어찌됐든 HMM은 뭐 이번 상반기에 누가 뭐라 해도 많은 분들께 효자 노릇을 한 종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효자 종목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서 대처를 해야죠. 어제 올려준 거에서 우리가 갭 자료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PPT 화면에서 내용 다 정리하라고 업무 지시 해놨죠. 그거 다시 해놔요. 안 해놨으면. 그 안에 전화번호가 다 잘못된 게 있어서 그 원본 파일이 없으면 저한테 달라고 그래서 내일 낮에 다 수정을 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 어제 나눠드렸던 PDF 파일. 그리고 오늘 단기 공략주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들여다볼 종목 지금 투자주의이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에 참 설정 범위가 난처한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기존에 3달 이상을 또 작년 10월 이후에 교육용으로 들여다 봤던 종목인 만큼 HMM의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일 만대급부의 기준에서 KB금융의 기준이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편입 기준을 제대로 잡기 어려우셨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300만 주 2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을 놓고 보셔야 시초가 대비 5% 이상의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기아의 변동성도 만만치 않았죠. 뭐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이라면 기아차도 370만 주인데 400만 주 정도씩 더 줘야 돼요. 400만 주 이상 사실은 5천억 정도 수준 500만 주까지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거래량을 월등히 뛰어넘어야 시초가 대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월등한 강세의 기준. 그리고 이제 HMM의 기준 그리고 시간에서 이제 일부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체 지금의 기준에 나스닥이 이제 또 미끄러져 있다 보니 뭐 하여간에 뭐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힘드시고 어제는 잘 돌려놓고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기준에서 그것을 무작정 또 기다리기도 어렵고요. 무조건 돌려라 하기도 어렵고 다만 이제 낙스가 0.51% 또
영국이 1.07%의 강세라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뭐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아니 지표가 좋아서 좋다는데 왜 문제가 되지? 그거는 추세하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의 욕구 출하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에 이제 그 낙폭이 축소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충분한 선반영이 돼 있는 아시아 이틀 동안에 니케이도 거의 뭐 5%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틀 동안에 거기에 이제 국내 증시는 오히려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거죠. 그리고 IT가 뭐 이건 완전히 뭐 붕괴되다시피 한 흐름. 그래서 IT의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고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 이제 최소 3,500만 주의 공격적인 거래량도 있지만 4천만 주는 터져줘야 됩니다. 4천만 주 포스코엠텍에. 그리고 HMM의 시장 조치가 어떻게 될까요? HMM. 투자주인데 어떤 추가적인 내용 있네 없죠. 그럼 투자주의라는 건 이제 그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근데 16조짜리 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 가지고 주가가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죠? 메이저들의 흐름으로 진행돼야 된다. 결론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 유의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주가의 변동성이 아닌 스팸 문자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럼 내일 뭐 한 번 더 들여다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우리기술 투자 뭐 쭉 있는데 우리기술 투자는 어떤가요? 시가총액 9천억 원대 기준에서 이제 흐름이고 뭐 오늘 뭐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일부 이제 편입 기준이 돼 있는데 변동성이 이제 어느 방향에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사실 내일 거래량 거래대금을 봐야 되겠죠. 이쪽도 3,500만 주는 실려줘야 됩니다. 3,500만 주.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3,500만 주. 그리고 포스코 엠텍의 경우는 이제 일단은 상한가 기준이니까 4천만 주 그대로 유지.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내일 뭐 어떤 변동이 또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쪽은 시장 지정 조치 안 들어가나요? 상한가 하루 풀려졌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컸고 그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이제 관망 가지고 계신 물량은 뭐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 기준 그래서 내일 그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요걸 지금 이제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좀 받고 싶다. 어떤 교육이냐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과 저 교재 내용이 있어요. 저 내용과 교재에 나온 내용을 조금 뭐 간단하게라도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기존에 교육해놓은 녹화 방송 링크도 좀 받고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저 자료도 좀 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교육의 힘 한번 가겠습니다. 교육의 힘. 이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에 그 거래량 기준 자료 부분이 내가 아예 지워버렸나 본데요. 거래량 그 PPT 자료로 좀 올려주세요. 저한테. 예.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눠드려야죠. 방금 그 내용 요거 12일날 공약주 그거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어찌됐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간에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죠. 일단 유료방에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이제 유료방에 골뱅이는 빼고 무료방은 골뱅이 넣으셔도 상관없죠. 우리가 지금 뭐 채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교육의 힘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는 방법 안내도 있어요. 그것도 링크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유튜브에서도 엄지척이 좀 많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봐봐야지 한번. 그래 힘을 좀 내지. 엄지척 몇 분 눌러주셨어요. 싫어요가 벌써 한 명 있어서 좀 빈정이 상하는데 27분이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이걸 해드릴 거란 말이야. 요 교육. 매일매일 들어도 새로운 요 교육을 받으셔야 HMM의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보실 때 이야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시황이라든가 앞부분에 대한 그 시황 그리고 앞부분 방송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녹화 방송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또 1시간 반 정도 교육해드린 내용도 같이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교육의 힘 딱 올려주셨으면은 저희 쪽도 이제 그 자료 채팅방에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 들어가야죠. 이 교육. 그리고 이제 안내 하나 해드리면은 이거 좋아요. 우와 30개야. 땡큐. 감사합니다. 30개에서 몇 개 더 늘어나야죠. 그 유튜브 부분이 아까는 이제 좀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인원이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요? 조금 덜 들어오셨네. 일단 어찌됐건 거래량 기준을 이 자료도 드릴 거고 진행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 300만 주 500만 주 이 기준은 요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잠시 이것만 알려드리고 오늘도 이제 새벽 3시까지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기준이 어찌 보면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의 기준에 지금의 흐름이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활용을 좀 하시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교육을 지금 이제 해드릴게요. 요거 새벽 3시까지 전화 받습니다. 오늘 새벽 3시까지 전화 받으니까 내일 아침에 같이 움직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이번 기회에 시장 뭐 특히 이제 기술주의 낙폭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강하게 돌려질 것이냐 요 부분은 이제 같이 들여다보는 숙제가 되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또 추가적인 부분에 또 교육도 받고 교육받고 수익 종목도 잡아내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오늘 교육 내용은 요겁니다. 주도주 거래량의 기준과 변동성 거래량의 기준. 주도주는 이제 5MA, 20MA의 평균 거래량이 실리고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나온 날짜의 거래량.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온 날은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의미 있는 날의 변동 거래량. 그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MA, 20MA 평균 거래량을 넘기거나 아니면 최근 변동성이 나온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양봉, 삿바형의 양봉이 나올 때 꼬리가 없는 양봉이 나올 때 그럴 때 긍정적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 요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도주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요 기준점의 이제 내용이 요거예요. 요건데 요걸 한 장 한 장 보자는 거죠. 한 장 한 장. 엄지척 해주셨는데 이제 저쪽에 우리 유튜브에서 엄지척 해주시는 거고. 어찌됐건 장이 지금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닌데 조금 전에 라이브 방송할 때는 어찌됐건 유튜브에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인원이 조금 적으시네. 뭐 상관없습니다. 2천억을 기준으로 잡는다. 오늘도 2천억 넘는 종목이 20개가 넘었어요. 2천억 넘는 종목이. 자, 두 번째는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 이렇게 돼 있죠. 요 기준이 어느 걸로?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걸로. 지금 뭐 세력대망님 나 꼬셔가지고 닭 사달라고 그랬으니까 치킨 올 때까지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 사실 좀 눈이 잠깐 감겼거든요. 팍스경제 TV 방송할 때도 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목이 이게 뭐 성할 날도 없고. 일단 어찌됐건 요 기준점의 거래량 거래 대금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돼. 잘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기준에서 단기 공략주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의 기준은 종목 기준 거래량 설정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9시간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여유가 되실 때 VOD를 구매해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종목별의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어차피 종목 설정 방법은 지금 짧게 배우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VOD를 구매해서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끝나고 VOD를 만약에 구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가격에 VOD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차익 실현 및 손절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장중에 변동 거래량의 규모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3번부터 5번까지 진행된 3번부터 5번. 그렇게 해서 하루에 전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최소 2천억 이상의 거래 종목으로 설정을 한다. 기존은 1,00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여러분들의 이제 성향에 맞게 1,000억을 잡으시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다만 1,000억을 잡게 됐을 땐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거래가 좀 원활하셔야 되고 난 단기 공략에서 실패를 안 할 수 있어. 왜 실패를 해? 기준 좀 철저하게 지키면 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2천억의 기준은 이겁니다. 2,300개 종목에서 2,300개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 종목 중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이 20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거래대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2,300억이 터지면서의 흐름. 2,300억이 터져야만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20위 안에 들어온 종목 중에 뭐 음봉도 있겠지만은요, 변동성 거래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는 HMMC 주가 대비 5% 이상, 7% 이상 움직였으니까 얘는 조금 못 미쳤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단기 공략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3,500억 거래량의 상한가까지. 결론적으로 이 변동성이 나오는 쪽의 기준에 거래대금 2천억 이상짜리 종목을 본다면 HMM, 유바이오로직스, 포스코엠텍,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5종목이 됩니다. 2,300개 종목 중에 5종목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니까 대박인 거죠. 저걸 잡아낼 수 있다면 또 저것을 보고 오늘 들여다보고 거래가 됐다면 조금 있다가 이제 5종목이 거래가 됐는지의 복귀 교육도 잡아드릴 겁니다. 우선은 2천억을 왜 기준 잡는지 알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힘들어서 그래. 제가 여러분들 좀 번거로우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할게요.
1111 한번 갑시다. 와, 제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제가 목도 아프고, 그리고 이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아까 그 미팅하고 방송 끝내고 미팅할 때 잠깐 과자 부스러기 몇 개를 먹어서 포만감 때문에 그런지 눈이 잠겨 막.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오래간만에 캐치스탁에 40명 이상 들어와 계시니 요거 좀 여기까지는 알아듣겠다. 전체 거래대금이 왜 최소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을 잡아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잘 느끼셔야 돼요. 나는 소액이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액이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거래량에 실려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비이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방향적인 흐름에서 진짜 실질적인 매매 기준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준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보셨죠? 상한가 같죠? 이게 아니라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대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뭐 한탑 대박이었죠. 포스코 엠텍 더블 났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월등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크시든 작으시든 들어가서 환급성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 지금 일어나 있어요. 옷도리도 벗을 거야. 런닝구만 입고 할 거야. 이거 뭐 눈이 잠겨. 그래서 2천억 원의 거래대금 이상이 실려된다. 예전에는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을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길래 그러한 거래대금을 얘기하느냐? 자 보시면 나머지 다 잊어버리시자고요. 교육받을 때는. 그죠? 뭐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 녹화방송 보시면 돼. 1시간 반 이상을 막 시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잘 드렸으니까 좀 이따 이거 방송 끝나면 녹화방송 7시 녹화방송하고 팍스 TV 일부 타임에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녹화방송 다 올려드릴 테니까. 자, 거래대금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중요한 게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야 뭐 1,000원짜리 종목 1,000만 주 실려봐야 100억 분이 더 돼? 그런 거 의미 없죠. 자, 거래 대금의 기준에 5조 원을 설정을 할 겁니다. 5조 원. 5조 원. 5조 원이면 지금은 이제 뭐 그 이상 거래 대금 뭐 오늘 거래 대금도 뭐 20조 원 이상 터졌으니까. 뭐 5조 원의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2020년 불과 작년입니다. 작년에 거래 대금이 이렇게 5조 미만으로 형성되는 날도 있었단 말이에요. 5조. 이게 5조라고 한다면 뭐 이때도 4조 1,000억. 이때는 얼마? 5조. 중간에 어디 쓰려나? 2월. 뭐 어찌됐건 그 5조 원 수준의 거래 대금이 형성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준은 5조가 아니라 얼마가 형성돼요? 지금의 기준의 거래 대금은 1월 11일 날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의 거래 대금 터집니다. 44조 4천억. 언제? 11일 날 44조 4천억. 5조 미만인 날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는 그렇죠. 띄워보자 팔당님. 저 당시에는 거래대금 1,000억만 실려도 거래대금이요. 이 당시에는 1,000억만 실려도 많이 실린다라고 했어요. 종목별로. 근데 이제 작년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또 공급이 된 거죠. 어떻게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도 이제 시장이 눌려져 있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얼마? 20조씩 오늘 22조씩.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개인이 많이 샀네 뭐 이런 내용은 의미가 크게 부여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거래대금도 증가했고. 그래서 이런 거래대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률 상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거래대금이 실질적으로 형성되면서 변동성이 나온 종목이냐. 그걸 2천억 전후로만 잡아도 20개 종목 이상이 나와요. 2천억이면 거의 22 전후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그럼 많은 종목 볼 필요 뭐 있어요? 거래대금 터지는 쪽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포스코 엠텍이 나왔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얼마큼 또 중요하냐면은 다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어제 우리가 야간 교육할 때 보셨지만은요. 전거래일 기준에 세상에나 내상에나 오늘은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전거래일 기준에서는 이 상한가 나온 종목 있죠. 5월 10일
그리고 5월 12일 거 볼까? 12일 거. 39회차 말고 12회 거 보겠습니다. 나와봐라 오바. 오늘이 43회고 41회차. 41회차 보시면은요. 거래대금이 상승률 상위 상한가 종목군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PJ메탈, 동양에스텍, 바이오리더스 뭐 이런 종목이 대부분이 다 뭐냐면 시가총액이 1,000억 전후. 야, 1,000억 전후 종목에 저렇게 뺑뺑이 돌렸다고 해서 저거를 상한가죠, 대박이죠, 잘하셨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환급성이 없어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뺑뺑이 돌린 것뿐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시원시원하게 우리 그 HMM처럼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결론은 다시 교육으로 넘어오면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잡아들이는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환급성의 기준 그리고 2천억이 있어야 실질 매매가 가능합니다. 거래대금 2천억을 넘겨줘야. 그냥 뭐 몇백억짜리에서는 내 의지대로 되기가 어려워. 제외 종목권은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죠. 가장 기초적으로 ETF, ETN 이런 상품들의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고 거래대금이라는 게 비이성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니까. 또 우선주이거나 현재가 1,000원 미만 또 2,000원 미만도 그래요. 그리고 시가총액 뭐 2,000억 미만으로 이것도 상향해드려서 그전에는 1,000억이었는데 2,000억 미만. 왜? 1조 이상짜리 종목이요. 시장에 260개 이상이 있어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근데 굳이 뭐 하려고 1조 미만의 종목 중에서도 그것도 시가총액 뭐 2천억 미만 주가 뭐 1,000원 이하 이런 종목을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관리 종목, 투자 위험 지정 등 시장 특이 지정 종목 당연히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제한적 변동성의 시가총액 극대형주 같은 경우도 이거는 추세 매매나 주력주 매매를 하면 됐지 그걸 가지고 굳이 뭐 하려고 또 극대형주의 제한적인 거래량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거기다 대고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극대형주에서 변동성도 없는데 거래대금만 터졌다고 와 거래대금 삼성전자의 2천억 거래대금이 의미가 있나요? 없죠. 삼성전자의 2천억 거래대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벽하게만 이해가 되셔도 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 기준에 여러분들이 저거 아까 보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11시 10분으로 잘 돼 있었나? 어찌됐건 자 시간 지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외 종목군을 잘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별 기준 거래량입니다.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거래량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놨죠. 조금 더. 뭐 그래봐야 뭐 그게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넣어놨습니다. 9시 10분 반, 10시, 12시, 1시 이렇게만 안 하고 요 9시 2분도 넣어놨어.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기준 거래량 300만 주잖아요. 또 500만 주, 1,500만 주, 4,000만 주, 3,500만 주. 그럼 HMM의 경우는 어제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900만 주 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는 오히려 더 거래량이 실려든다 그래서 1,200만 주 정도 어제보다는 그리고 이제 평상시 대비 1,500만 주 잡아들인 것보다는 적게 해놨는데 오늘 2천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2천만 주에 거의 뭐 10조에 좀 못 미치는 거래대금인데 매일매일 10조씩 터질 필요는 없어요. 터져주면 좋죠. 그럼 최고의 땡큐죠. 근데 매일매일 뭐 굳이 무조건 터져줄 이유는 없어. 결론적으로 HMM의 기준에 1,500만 주의 거래량이 내일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미 오늘 변동성이 커져서 소문이 나 있었죠. 시가총액 16조짜리가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따져봅니다. 하나씩. HMM을 내일 공략할 때 1,500만 주가 거래량의 기준이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소문이 나 있죠. 그러면 개장 동시효과에 얼마?
15만 주 정도 거래되면은 일단 오늘 1,500만 주 거래 한번 실릴 수 있겠는데 라는 기준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9시 2분 정도, 그러니까 개장 초에 갭 상승이 살짝 나오겠죠. 저 정도면 또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갭 상승이 만약에 이제 살짝 나와주면서 거래가 동시효과에 좀 일부 실리고 그렇게 되면 9시 2분까지 5%까지 실려야 됩니다. 그럼 얼마? 75만 주예요. 75만 주. 와우. 근데 이게 소문이 안 나 있는 상태의 종목이 됐다면은 뭐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정도 오른 거 가지고 무슨 소문까지 나니? 라고 한다면 5%, 1,500만 주에 5% 얼마? 75만 주가 실려야 됩니다. 동시효과에. 7만 5천 주가. 동시효과에 한 7만 5천 주. 그것도 안 나와. 뭐 밑에 1, 2만 주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속 들여다봐야지. 장중에 거래가 언제 터지느냐. 오늘처럼. 오늘 보여드려요. 오늘 거래 보시면은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장중의 흐름이 HMM의 경우에 쭉 보겠습니다. 갑자기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무지하게 들어와 버려요. 우리는 이제 그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0% 차익 실현을 사실상 44,000원 이달될 때 했단 말이죠. 변동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차익 실현 범위를 일단 가져가자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준은 요거 있습니다. 매집에 대한 기준 좀 설명드리는데, 자, HMM의 5월 11일자에 44,400원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됐고 전거래일에 1,000만 주 딱 못 미치는 1,000만 주 수준의 거래량, 그리고 매집은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1,420만 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그 외국인 평균 단가 26,6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을 때도 이제 4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가 설정될 수 있다. 외국인들 매집 평균 단가 대비 50% 수준. 그리고 이제 주도 창구 기준이 UBS 쪽이 있고요. 1순위가. 2순위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있고 JP모건 증권도 있다는 거 3순위의 기준. 그러면 이 기준에서 놓고 보실 게 뭐냐면 UBS나 한투가 어떻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느냐인데, UBS는 오늘 어땠어요? 못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UBS가 매수 매도를 했어. 그리고 한투가 갑자기 치고 나와요. 언제? 이때 10시 반에 10시 22분에 프로그램 매수가 갑자기 23만 주를 사재깁니다. 6만 주 프로그램 매수 정도는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23만 주를 한 방에 쏴 올려버립니다. 10시 22분 21초 빵 빵빵 하고. 누가 쏴 올려요? 띠용 보니까 순매수 창구 2위인 한투가 빵빵빵 하고 5위권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5위권 매수 창구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의 수급이 지속이 된 거죠. 이거를 장중에 녹화를 뜨고 있는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 움직임 보고 감흥이 와야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준을 잡으시니까 한번 보시고 교육마저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돼요. 목표 주가 또 올려놨죠. 공지사항 보겠습니다. 그럼 10시 반이에요. 10시 22분에 한투에서 빵 빠방 하고 5분봉의 장태양봉을 만들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우리가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니까,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봐요?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 유료 고객님들이 먼저 보시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70, 저까지 하면 73개네. 야, 오늘 많이 보셨네. 2266회 보셨는데, 이 보시면은 장중에 이제 올려드린 거, 이게 지금 몇 시야?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10시 반에. 자, 추세 범위 잡아드렸죠. 예를 들어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시젠의 흐름, 이거를 지금 차트를 내가 안 넣은 것 같은데, 그 어제 방송에서. 오늘 원고에 저게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어찌됐건 일부러 제가 이걸 잘라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드린 거 한번 볼게요. 자, 시젠의 흐름입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올릴까요?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까불까불 윤까불 하면서 그래서 53,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데 그죠? 이 이제 링크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께 이미 저기를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뭐를 그 차트 부분을 같이 올려드렸을 거예요. 10시 반 기준에 한번 보시죠. 뭐 10시 반 제가 올려드렸는데 분명히 좀 늦게 올랐나? 한번 보시죠. HMM 10시 반 차트 기준에 저게 뭐냐면 시젠의 경우는 지난해 8월 13일 날 MSCI 지수 편입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8월 13일 날 알게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해서 HMM은 시젠은 조정을 받습니다. 신풍제약은 그 다음 날부터 폭등이 나오는데 신풍제약은 폭등인데 시젠은 조정이 나와버려요. HMM 차트 여기 있죠. 분명히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릴 때에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서 46,500원의 기준이 설정돼 있고 녹화하는 시점이었어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10시 43분이 된 거고 녹화할 때 기준은 좀 더 낮은 가격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드릴 때 이 시젠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젠의 흐름이 결코 이건 이제 5분봉이고 그리고 월봉, 주봉, 일봉. 여기에 시즌을 빼뜨렸구나. 바보마냥. 그래서 우리 직원분이 빠뜨렸구나. 저 시즌 차트 저 잘라놓은 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제 시즌 차트를 잘라놓은 거를 제가 안 올려줘 놓고 이거 왜 안 올라가 있어? 이렇게 한 거야. 그 5월 10일 기준에 5월 11일 이걸 막 섞어놔 버렸네. 큰일 났네. 여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 종목별로 녹화하고 이런 거는 다 여기다 올려놓거든요. 여기다 그냥 뭉태기로 이렇게 해놨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찌됐건 보면은 시젠이 어디 있을까요? 시젠 봉추세 종목별로 따로 넣어놨구나. 그래서 제가 올려드릴 때 한꺼번에 안 올려드렸다. 그럼 시젠을 볼게요. 시젠하고 신풍제약하고 아이고 신풍제약으로 같이 넣어놨나 보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좀 뭐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 잘라놓고 왜 안 보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없네. 어디다 넣어놨을까 오늘? HMM하고 제가 잘라놓은 게 몇 개 없는데 여기 있다. 여기 그죠? 시젠하고 신풍제약 얘네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러분들께 안 올려드려 버렸구나. 그렇게 보시면 시젠이 저 동그라미에 줄거진 거 있고 이게 있죠.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시젠의 이 흐름이 뭐냐면은 8월 13일 날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요 화살표 그린 거 있죠. 화살표 그린 그 음봉이 발표되고 난 음봉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깨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으로 거는 거는 이제 말일날 또 추가 편입이 될 때 요렇게 돼 있는데 신풍제약은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MSCI 지수에 편입됐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신풍제약은 요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의 그 기사 내용들은 뭐라고 나왔냐면 신풍제약은 편입이 뭐 될지 몰랐는데 됐다 뻥치지 말라 그래. 신풍제약도 편입 그 예측 종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 신풍제약과 시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린 거죠.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HMM의 차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잘라서 자 지금 말입니다. 거래량이 뻥 터졌습니다. 10시 반에 거래량 터진 거 이거의 기준 여기 이거의 기준이 누가 가져간 겁니까? 한투가 때려 샀습니다. 프로그램이 확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눌리네요. 그러면은 거래량은 얼마나 실려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려드린 거예요. HMM 이 링크 부분을 지금 일단 먼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좀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해 놓으셨다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 링크 자체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적어 보시면은
소름이 확 돋는 거야. 이제 소름이 안 돋을래야 안 돋을 수가 없죠. 소름이 안 돋을래야 안 돋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링크 부분 지금 올려드렸으니까 전체 다 뿌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HMM에 다시 자료 내용들 또 한번 올려드리고 차트나 이런 거는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그 수익 구준만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 그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렇게 다 올라간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이에. 자, 거래량 터지고 줄거드렸죠. 여기다 50만 주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양봉 나오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럼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요. 늦었더라도 저기서 잡을 수 있고 우리는 비중이 10% 있었으니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계속 올라가 계속. 방송 끝날 때까지. 그러더니 얼마까지 해요? 48,000원 넘기고 쭉쭉쭉 48,550원까지 팍팍팍.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윤정도 기분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장중에 설명도 드리지만은 장중에 설명드리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교육을 미리 다 받아 놓으셨다면 이 수익, 요 수익 전부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교육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교육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알람 구독 신청이 벌써 18,800명이에요. 여기 오셔가지고 알람 구독 신청을 하시고 엄지척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한투가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물량을 잡아갔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한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국 기관 쪽의 수급인데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 매집 최상위 UBS와 한투 기준에서 한투가 일단은 매수를 세게 넣어줬다. 그러니까 매집의 기준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거래량이 터져주죠. 1,200만 주 목표 주가 목표 거래량을 설정했는데 거래량이 터져요. 그래서 오늘 그 원고에 거래량 부분을 넣어놓은 걸 그대로 유지해놨나 다시 한번 볼게요. 거래량 부분을 넣어놨나? 빼버렸구나. 그럼 원고 원본을 볼게요. HMM의 거래량 부분을 그 설정해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거래량 교육을 해드리려고. 자, 보겠습니다. HMM의 원고 나와봐라. 기준 거래량 보겠습니다. 1200만 주를 분명히 HMM 해드렸을 거예요. HMM 몇만 줄일까요? 아침에 올려드린 게 보시죠. 이거 저기서 보면 되겠구나. HMM 유료방에서 보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05월 13일 기준에 공략주, 12일 기준에 공략주. 그렇게 하시면은 HMM 1,500만 주, 1,200만 주가 아니라 1,500만 주 잡아드렸구나. 오케이, 상관없어요. 1,500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죠? 아니다. 내가 날짜를 안 바꿔놨구나. 죄송합니다. 1,200만 주가 맞을 거야. 왜냐면은 요 날짜를 오늘 이 13일로 바꿔야죠. 그죠? 날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5월 12일 기준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있겠죠. 이렇게. 오전에 올려드린 거. 오전 8시 51분에. 결론은 여기서도 1,500만 주였네.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러면 1,500만 주의 기준에서 거래를 기준 잡아서 보겠습니다. 1,500만 주인데 띠용 나와봐라 오바. 여기 보시면은 1,500만 주의 거래량이 마저 떨어지는지 조금 전 교육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동시호가 기준에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은, 근데 어제 이제 소문이 안 났단 말이죠.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은 얼마? 동시호가 기준에 소문 나 있는 종목은 얼마? 0.5, 소문 안 나 있으면 0.5, 그리고 소문이 나 있으면 1%. 그럼 소문이 나 있다고 치면 1%의 기준이면 얼마예요? 1,500만 주에 15만 주죠. 근데 15만 주에 못 미쳐. 그리고 음봉이 아니라 개파락이야. 개파락의 기준에 0.56 살짝 밀려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7만 5천 주 소문이 안 나 있어. 근데 1,500만 주 실리려면은 뭐 7만 5천 주는 실려야 된다. 그거는 실렸어요. 일단 첫 번째 거래는 실렸어요. 그리고 이제 9시 2분 기준에 거래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은 얼마? 5%. 소문이 안 나 있는 종목은 2%. 근데 2% 30만 주도 못 미쳤어요. 아직 뜨뜻미지근한 거야. 이게 많이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9시 10분에는요. 아직 안 배우셨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윤정도 머릿속엔 그대로 있겠죠? 9시 10분까지는 10%. 10%. 1,500만 주에 10% 돼? 안 되죠. 그래 보합권인 거야. 9시 반까지는요. 20%. 그럼 얼마예요? 300만 주가 돼 있어야 되죠. 안 터졌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10시까지 30% 기준이면은 얼마예요? 450만 주가 터져줘야 되는데 터져 안 터져? 안 터졌죠. 그럼 11시까지 아까 보니까 10시 22분에 거래가 딱 터진 거예요. 10시 22분에. 근데 11시까지 기준이라고 잡아봅시다. 예를 든다면. 그럼 11시까지의 기준에 거래량은 35%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 될까요? 500만 주? 근데 터졌죠. 근데 이게 이제 10시 20분에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10시 20분 기준에 거래가 터지면서 띵 하고 치고 올라갈 때 따라 붙어요? 안 따라 붙어요? 따라 붙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차트를 5분봉 기준에 10시 20분에 거래가 터트려진 양봉이 나온 거 동영상 보셨죠? 거래가 터트려진 양봉, 앞전의 고점을 뛰어넘는 양봉 얼마나 좋은지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 분석하는 건 펀더멘탈 분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자체를 잘못 알고 시장에 접근하니까 낭패를 보는 거예요. 대형주 주도주도 펀드멘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매매를 하고 뭐 잘라낼까의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본단 말이죠. 응?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윤정두가 애플 주식을 10,000주를 샀어. 1조 달러를 샀다고 칩시다. 1조 달러를 샀어. 그렇다고 미국에서 외국인 윤정두가 1조 달러 샀어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기관이 다 나와. 무슨 얘기냐면은 자 후속타가 여기서 이만큼 물량을 사준 후속타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줄 것이냐의 기준이에요. 모르지. 만약에 윤정두가 돈이 많아서 여기서 윤정두가 진짜 30만 주를 사버렸어. 왜 못 사? 살 수도 있지. 30만 주. 샀다고 쳐요. 근데 윤정두가 그게 다야 전자자냐. 그 다음 윤정두가 못 사. 근데 매물은 질질질질 나와.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후에 이렇게 돼버리는 흐름도 나온다는 거예요. 안 사 누가. 여기서 한번 삐끗 사고. 그래서 우리가 기준 잡은 게 얘의 의미 있는 거래량은 5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5MA, 20MA 거래량을 볼 수 있다고 한 거고.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아까 이제 뭐 UID 바이오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상한가 어제 5% 정도 오늘 또 20%대 강세. 이런 종목은 솔직히 누가 샀는지 알아요 몰라요? 응? 얘는 지금 매집이 돼 있으니까 UBS가 샀고 한투가 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매집했고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고. 근데 유바이오로직스라든가 포스코엔텍은 누가 샀는지 알아? 외국기관 실시간으로 누가 어떤 외국인이 샀는지 창고 5위 미만에 누가 샀는지 알아?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하는 거야. 모르니까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네 따라가 봐야지. 근데 후속이 안 나. 그럼 죽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변동성이 최근에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었죠 우리가.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5분봉에서 웃기는 일이 나와요. 5분봉에서. 그럼 결론은 뭐 속였네 마네 뭐 어쩌저쩌고 얘기가 다 나오는데 여기서 거래량 빵 터지고 돌렸어. 그리고 빵빵빵 터지고 빠바바바빵 올라갔어. 그래놓고 후속타가 없어. 결국은 죽죠. 질질질질.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면 HMM은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아까 보여드렸잖아. 누가 샀어. 기준 거래량은 딱 맞아 떨어졌어요. 10시 넘어서 10시 반에 여기서 빵 터지는 순간 기준 거래량은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 고점을 넘기는데 우리가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던 자리예요. 넘기는데 누가 사요? 한투가 매집 창구 2위가 그냥 UBS 장난질 치는 거 못 보겠다. 꼴 사나서 못 보겠다. 매수 빵 빵빵빵 빵빵빵 계속 눌려 있다가 또 매수 빵
그래가지고 아까 프로그램 매매의 수급이 어느 정도였죠? 보시면은 프로그램 쪽에 수급 범위 부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은 알아 요거. 응? 6만 7천 주에서 8만 8천 주 14만 주 해가지고 30만 주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결론은 어찌됐건 91만 주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이죠. 그들이 사면서 집어 당겨서 올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집 계산기에서 3분의 1 지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인데 3분의 1 지점이 얼마에 47,1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46,500원으로 일단 문자를 싸드렸었어. 그 앞전에. 그리고 교육을 한 번 더 해드릴 때도 47,100원보다는 명목 가격 그럼 47,000원. 근데 거기는 안 미끄러져서 안 깨졌어. 46,500원 안 내려갔다고. 46,500원은. 그래서 일단 10% 그럼 유지하는 기준으로 잡자. 문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차하면 또 차익 실현할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서 들여다보아야 될 그 기준은 뭐예요? 일단은 이제 기준 거래량의 설정 방법은 다시 공부를 할 거고, 대형주 기준에 매집이 돼서 어느 쪽에서 누가 들어온지 알 수 있는, 얘를 1월 말 특히 2월 특히 3월 이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2만 원부터 3만 7천 원까지 꾸준히 가져가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3만 원 미만에서 사서 4만 원 수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또 다시 거기서 밀려 내려왔을 때 또 편입해서 또 지금의 수익을 가져가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다? UBS와 한투라는 곳에 매집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명분은 실적이구나, MSCI 지수 편입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매집의 비중이 5% 수준까지 매집이 됐구나, 그걸 확인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가 뭘까를 확인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HMM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자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10분 목으로 볼까요? 30분 목 볼까요? 뭐 상관없어. 어느 걸로 봐도 상한가 이날 들어갔었잖아요. 이날 상한가 들어간 거라고 이게 여기서. 그러면 이날 기준에 이 상한가 들어가는 이 기준에 여기서 거래량 터져서 따라붙었다고 쳐요. 그리고 이런 데서 눌릴 때 뭐 거래 터지는 기준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이 교육은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고, 개장초에 빵 터져서 따라붙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얘는 누가 산지도 몰라. 누가 샀는지, 뭘 샀는지, 사기는 샀는지, 개뿔이나 거래량은 1,000만 주인데 상장 주식수는 3,500만 주뿐이 안 돼. 회전율이 어마어마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쪽이 좋아요? 이쪽이 좋아요? HMM이 유리한 거죠, 매매하기. 그래서 대형주의 수급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그 바이오로직스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기계적인 분석. 그럼 기계적인 분석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 10분에는 10%, 9시 반에 20%, 10시에는 30%.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다? 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 기준은 뭐다? 만약에 개장초에 이만큼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꼬리가 달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둔화돼요. 12시가 됐는데 40%가 안 실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거래가 안 실리고 둔화됐기 때문에 도망 나와야 돼요. 손절을 하든 짧게 차익 실현하든 수수료만 빼고 나오든.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하시면은 0번 빨리빨리, 시간 없어. 닭 왔어. 지금 닭 왔어. 빨리 0번 빨리빨리 해야지. 아무도 안 듣고 그러면 빨리 끝내고 닭 식기 전에 닭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력대마왕님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뒤에서 쳐다보고 방송 똑바로 하나 자기 눈 비벼가면서 있는데 0번 빨리 0번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거 9시간에 110만 원짜리 강의예요. 0번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셨다면 아까처럼 HMM 같은 경우에 왜 여러분들이 못 사내냐는 말이야. 다 살 수 있는 거지. 얼마나 행복해요. 0번 좋아요. 응?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기준이 이거 똑같이 설명해 놓은 거야. 소문이 안 나 있었어. 0.5%. 동시효과에 소문이 나 있어서 1%. 시간에서 상한가 가서 1%. 오늘 상한가 가서 1%.
시가총액 1조 이상이야 최대 따라붙는 거 얼마? 10%까지만 따라붙자. 에? 그래야 내가 이 10%도 높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최소 5에서 7% 이상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 그냥 지금 10% 올라갔는데 시가총액 3조야. 근데 10% 올라와서 여기서 딱 들어가. 어떻게 차익 실현하려고? 오버나이트 한다고? 내일 빠지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변동성 종목이면 오늘 승부를 봐야지. 그리고 내일은 없어. 오늘 승부 봐야지. 교육용의 단타 종목이면. 아까처럼 HMM은 누가 사는지 알잖아. 그럼 된 거고. 1조 미만은 최대 15%까지. 아니 상한가 가는 건 좋다고 하면서 15%에 어떻게 사나요? 그럼 못 사면 안 사는 거예요.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매매하라고 그랬나? 교육용이죠. 교육용. 이거를 보는 이유는요. 분봉 이거 이제 지금 30분봉이잖아요. 거래량 터질 때만 봉의 크기가 커지죠. 20분봉이든 10분봉이든 다 거래가 터질 때만 봉의 크기가 커져요. 이게 일주 월봉 똑같습니다. 거래가 터질 때만 봉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횡보 내지는 하락이 많습니다. 뭐 상승도 있지만 거래가 터져야만 이렇게 양봉이 나와요. 그래서 일주 월봉을 다 놓고 대형주를 보면서 시간을 걸려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5분봉만 놓고 봐도 일주 월봉을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변동성 있는 종목에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제 편입은요. 고점 대비 3분의 1 그리고 고점 대비 윗골이 2분의 1. 근데 그것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상한가 갔다가 3분의 1 밀리면 사나? 개장 초면 괜찮아. 그나마도. 근데 고점 대비 3분의 1이면 10% 밀린 걸 사란 얘기야? 그건 아니지. 그 정도는 적절하게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윤정두가 뭘 해드려요? 윤정두가 다 알아서 장중에 해드리잖아. 장중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서 2, 3% 올라서 편입. 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혹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20%짜리 음봉이야. 그러면 뭐 2분의 1 망치형까지 돌리려면 10% 돌림 들어가? 그럼 손절오세요. 편입하고 2%에서 그럴 바에는 이런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솔직히 속된 표현으로 겁 없이 들어가려면 바닥에서 2% 돌릴 때 들어가서 힘없이 다시 밀려 바닥을 깨? 그럼 거기서 손절인 거지. 그렇게 기준 잡는 거예요. 차익 실현은요. 주력주는 1에서 3% 그렇게 해서 비중 조절입니다. 주력주는 뭐 30% 이상 갖고 있는 거니까. 5조 이상짜리는 1에서 1.5% 조정 시에 절반.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5에서 2% 이런 식으로. 그걸 뭐로 본다? 매직 계산기로 이렇게 본다. 매직 계산기로. 그래서 HMM은 수익이 누적 수익이 있기 때문에 또 변동도 여태까지 컸기 때문에 3%를 고점 대비 3%를 수익 기준으로 본 거예요. 차익 실현 범위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편입 단가 대비 10% 미만의 변동일 경우에는 고점 대비 1.5에서 2%. 뭘로? 매직 계산기로 보시면 쉬운 거야.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상한가에서도 내가 모르는 종목이야 또 아는 종목이어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면 뭐 내일 또 급등 나와 갭상승 나와 다 좋은데 일단 차익 실현.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 손절은요 2, 3%. 편입 후에 제한적으로 갑자기 거래가 훅 줄었어. 시간이 지나도 거래가 안 나와. 그럼 정리. 아시겠죠? 오버나잇은 편입 물량의 절반 이하만. 오버나잇은. 그것도 이길 다음날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끝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분히 다시 공부하면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윤정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오시면 왼쪽에 직장인 교육 부여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시리즈 550만 원이죠. 1탄, 2탄, 3탄, 4탄, 5탄. 이 5탄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9시간 강의. 지금 이런 건 다 기준이 잡힌 대로 어떻게 돼? 종목은 누가 발굴해줘? 윤정두가. 그럼 종목은 어떻게 찾나요? 110만 원짜리 들으셔야지. 오늘 기준에 새벽 3시까지 전화 주시면 낱개로는 안 되고 5개 세트를 VOD로 다 받으시는데 55만 원 0 빼고 이벤트 오늘 기준에 들어와 계신 분들만 0 빼고 이벤트 55만 원에 5개 세팅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드려 99만 원짜리 USB도 드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셔야 될 건 이건 14시간짜리예요. 14시간짜리 기초, 생기초 라이브 방송. 이건 USB로 드리고 조금 전에 이거는 공 빼고 이벤트 해갖고 55만 원. 선착순 딱 10명만 새벽 3시 전까지. 새벽 3시까지 우리 직원분이 계시니까. 아시겠죠? 만약에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야. 그러면은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45시간 플러스 14시간짜리 교육 강좌 우리나라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쿠팡에 판매가 되고 있는 교육 강좌입니다. 쿠팡에 윤정두 검색하시면 티몬, 쿠팡, 위메트 전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실전 특강 시리즈 이거는 44만 원짜리는 2018년 거. 그 다음 110만 원짜리는 작년 8월 거. 99만 원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14시간짜리.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내일부터 장중에 교육받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교육받고 이런 종목에서 실시간으로 리딩 받고 HMM 같은 종목에서 초대박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3시까지 전화 주시면 이벤트 가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절대적인 기회죠. 절대적인 기회일 때 함께 동참하셔서 좋은 수익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쪽 VIP 가입하시는 분들은 VOD 전체를 다 드리고 USB까지 그리고 문자반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2개를 설정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벽 3시까지 들어오시면 돼요.